네, 해치펀드 전략입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는 연해면하고 그다음에 날씨. 네, 이게 뭐 시장 이야기는 사실 들여다봐도 뭐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답답한 이런 흐름만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은 참 부러울 정도로 선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거품이 됐던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동행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좀 궁금해하는데 이제는 서서히 또 다른 길을 걷더라고요. 자, 언제까지 이런 현상들이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내일이 맥점 같아요. 내일이요? 버냉키의 입 이렇게 표현해갖고 이제 여러분들 이 공식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제가 15,500부터는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오히려 상해 증시를 보시고 그레이트 로테이션 공식을 더 중요하게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파란 색깔이 유로하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원화입니다. 이 추세 공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770에서 2060까지 올라왔던 이 파란색의 트렌드, 유로화 강세, 그 다음에 원화 강세.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근데 1050원에서 막혔죠. 그리고 1070원대를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 파란 색깔의 유로화가 이 우하향의 트렌드로 간다면 이 원화는 공식적으로 지금 1070원이 아니라 11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의 문제니까 이걸 막아내려면 버냉키 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내일 계속 유동성 축소 완화에 대한 자기 정책에 대한 고수해서 이제 노테이퍼링의 어떠한 시장에 확인을 해주는 어떠한 에너지 같은 거를 시장에다가 던져만 줘도 우리 시장은 다시 바닥 짚고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불확실성만 증폭된다면 오히려 더 꼬리가 더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 종합지수와 그다음에 다우 지수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봤으면 아주 디커플링이 아주 눈에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하고 상해 증시를 보시면 거의 커플링 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공식의 맥점이 이제 3중 전에 불확실성 제거되고 그다음에 내일 버냉키 입에서 어떠한 양적 유동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정도의 에너지만 나와줘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극심한 눈치 보기만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코스닥의 투매성 매매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게 우하향으로 그러니까 내일 이제 중요한 맥점에 버냉키 입에서 그 흐름이 결정이 되는 마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동안 심리적인 변수로 아마 지수를 한번 접근하는 방법도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의미 있는 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월 22일 날 선물은 240.15와 1838에서 273.95, 10월 23일 2063을 까지 올렸습니다. 한 15% 올렸어요. 그걸 단순하게 4등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등분한 수치에 중심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257, 종합주가지수는 1950. 저는 이 선을 아주 굵은 선을 그어놓고 이번 파동을 결정하는 생명선 맞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빨리 버냉키 이 어떠한 변수, 경제 변수 나와갖고 앞으로 5일에서 10일 안에 이 75% 능선, 선물로는 265,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는 2006포인트. 이거를 저항이 안착되는 에너지가 확인돼야만 이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 상승 트렌드나 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950선, 이 1950선은 그동안 올라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마디를 작용했습니다. 즉, 이 1850에서 1950 오는 동안은 우리 시장의 비관적 시각이 많이 지배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항복했던 선이 이 1950선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선물은 257입니다. 이걸 지지해주고 가줘야 그나마 트렌드가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 시장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추가 악재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이 흐름이 전체적 시장의 외국인 매도를 더 강화시키면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만 더 확대되고 더 바닥을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지고 변동성도 확대되는 이런 장이 전개될 겁니다. 그거를 요번 수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번외기 입과 그다음에 요번에 옵션 만기 변동성에서 삼성전자의 에너지 갖고 측정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의 지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두 기업으로 대변이 될 수 있겠는데 14일 날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의 인준 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연준 고위 당국자들이 오늘 저녁부터인가요? 아마 이야기, 연설들을 할 텐데 양적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인데 또 외국인 매매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우리나라 들어왔던 유럽계 변동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들어온 자금들은 좀 길게 볼 수는 있겠는데 좀 유럽계 자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쇼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버냉키 연준이 의장이 뭔가 계속 자기 정책을 고수하는 그러한 확신 있는 유지 정책. 그러니까 다음 연준이 의장의 앨런이라는 분이 인준되고 그 이후에 그분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정책 유지 과정, 유동성 정책만 나와주면 일단 눈치 보기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금통위의 금리 변수, 그다음에 또 목요일 날 우리 옵션 만기 또 이때 재무부 장관 회의도 있고 이런 수치, 이런 데이터 경제 변수보다 이번 주는 그레이트 로테이션과 유동성,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냐 노 테이퍼링이냐 그 시기 조절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마디를 측정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매도 이 누계를 보면 지금 6,200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830에서 2,063 올라올 동안 거의 13조, 14조 정도 에너지가 거의 6,000억 에너지에서 거의 상승폭의 반을 훼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에너지의 변동성이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 내일과 모레 정도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의 기준은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선을 그어봅니다. 그리고 8월 22일과 10월 20일 날 레버리지 고점 형성, 저점 형성의 중심값이 11,600원입니다. 인버스는 7,270원과 8,280원의 중심값은 7,775원입니다. 이 중심을 위로 가느냐 지지하느냐 이게 대세를 결정하는 하나의 척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옵션 만기 전후에서 이 11,600원과 11,800원에서 떨어지면 올려주는 에너지만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7,700원은 올라가면 두들겨만 에너지면 스위칭이 된다고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버스가 7,7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1,600원이 지지가 아니라 이걸 붕괴하는 파동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직도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요거를 체크해야 되고 그거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결정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뭐 갖고 결정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도 이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를 매일매일 설을 걷는데 삼성전자가 2, 4분기 실적 9조 5천억대 우리는 120만 원을 받습니다. 3, 4분기 10조 넘어서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딱 반이 얼마입니까? 135만 원입니다. 즉 1월 4일이나 5일 정도에 이제 4,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싸움이 벌써 전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이제 제가 이 녹색이 이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정합니다. 31,500원. LG디스플레이는 22,000원. 개인적으로 34,000, 5천원대 SK하이닉스를 팔아갖고 24,000원, 5,000원 사이에 LG디스플레이 이동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더 빠졌습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냅두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SK하이닉스도 이제 35,000원과 31,500원 오면 이거는 매수단가입니다라는 전략을 또 세워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이제 동시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삼성전자가 140만 원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에너지인지 1, 4분기 내년도 4, 4분기와 1, 4분 컨센서스에서 1월 4일 날 발표되는 게 다시 10조 기준으로 밑이냐 위냐 갖고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텐데 여기에서 싸움이 전체적인 대세를 결정하는 파동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차는 24만 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35,000원, 31,500원,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이라는 선은 상당히 언더슈팅 영역이니까 요거를 지지해 주는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에너지와 버냉키 입이 요번 마디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내일 모레 코스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내부적으로는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물론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만 이 파생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번 11월에는 뭔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용한 압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쪽으로 한 번은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더 붕괴시키고 다음 물로 12월 물로 변화를 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터닝하는지가 아까 제시한 맥점들 그러니까 하단은 257 그리고 이게 추세 전환하려면 265를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은 얼마냐? 여러분들 보시면 어저께 260.65까지 조정했다가 261대 이상에서 이제 형성됐다면 오늘 반드시 저는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제가 빨간 색깔로 보는데 3%와 5% 빠진 게 중심값입니다. 선물로는 262.5 정도 되고 종합주가지수는 1995 정도 됩니다. 이 선을 오늘과 내일 코스에 저항으로 하는지 지지로 바뀌는지 지지로 하면은 윗방향으로 보겠고요. 이걸 저항으로 하면 아직도 만기까지는 하방으로 털고 다음 물로 가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시가상위 종목들의 바스켓이 이용당할 거다. 그러니까 비차익 매매나 현 선물의 동향을 잘 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그러면 종목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체적인 대세 결정하는 삼성전자나 전체적인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가고 있냐면 변동성에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종목을 보시면 고점 찍고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일진디스플레이, SL, S1, KCC, 한일유와 자동차 부품하고 내수주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에서 지수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주변주 움직이고 중심은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본다면 13, 14가 이제는 대형주에서 바닥 잡고 뭔가 방향을 결정해서 연말까지 그림을 그려주는 하나의 변곡점은 온 것 같고 그거를 14, 15코스에서 지지해주고 올라가주는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 남았다. 그 템포를 좀 조절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승조 대표가 늘 이야기하시는 자주 표현하는 부분이 맥점이라는 건데 이제 변화의 그 시점이 많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자, 하락이 좀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헤지펀드 전략이었고요.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